최대한 시합을 빨리 제가 뭐 크게 뭐 다치거나 한 게 없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시합을 하고 싶어서 저도 사실 리징양이랑 하면 좋긴 한데 일단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리징양은 저는 콜비 코빙턴만큼 어렵다고 봅니다. 보니칼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텔론 괜찮다. 카스텔론 괜찮다. 하파에우 주스 안 주스. 지난주 굉장히 뜨거웠던 두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고석현 선수와 박준용 선수. 6월 22일 아제르바이잔 바쿠 대회에 출전해서 동반 승리를 거뒀습니다. 야구, 축구 이런 걸 통틀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주목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 두 선수한테 워낙에 또 승리가 극적이기도 했고요. 유튜브에 맞아요. 예. 경기 영상 올라잖아요. 박준용 선수가 한 지금 150만이 넘은 것 같고 예. 고석현 선수가 200만이 넘은 것 같아요. 와, 그래요? 네. 임급동 올랐더라고요. 1위. 그게 쉽지가 않은데 200만 나온 게 있었을까요? 정찬성 선수 때 있었던 것 같은데. 해외 유명 선수들, 스타 선수들 경기는 그렇게 네.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국내 선수들 가운데서도 뭐 정찬성 선수나 최도호 선수나 이렇게 좀 네임밸류가 있는 선수들은 그런데 이번 경기는 새벽이었고 상대적으로 그들보다는 인지도가 좀 떨어지지만 경기 내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들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화려하지 않은 선수인데 그거를 이제 딛고 차분차분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승리를 거두니까 그거에 대한 또 짜릿함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 두 선수가 과연 언제 그리고 누구와 다음 경기를 치를 수 있을까, 치르게 될까라는 거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고석현 선수는 빠른 경기를 하고 싶다. 그 공항 인터뷰에서. 그리고 다음 상대로 리징양을 콜아웃했습니다. 네. 원래는 그 김동현 선수 복수하고 싶다고 코빙턴을 언급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조금 코빙턴은 멀리 떨어져 있고 비현실적인 목표인 반면에 리징양은 이거 될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콜비 코빙턴은 사실 김동현 선수의 은퇴전 상대였고 맞아요. 결과적으로 그게 은퇴전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수의 칼날을 좀 들이밀어서 잡아오겠다 이런 스토리라인이 있으니까 좀 약간 장난 섞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뉘앙스 자체가. 그래서 사실 그 제 인터뷰 공항 인터뷰에서는 좀 편집을 했는데 콜비 코빙턴을 물어봤어요. 근데 그냥 그거는 약간 장난이었다는 느낌으로 너무 거리가 있는 선수다.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을 딱 직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징양이면 사실 제일 좋다. 경기도 빨리 뛰고 싶다. 부상도 없다. 라고 말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봤죠. 리징양 가능성이 있을까? 고석현 선수는 다친 게 없으니까. 쓸린 것만 있더라고요. 그걸. 쓸리고 본인이 로킥 차다가 발등 부은 거 정도면 바로 다음 경기를 잡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리징양은 저는 콜비 코빙턴만큼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리징양도 88년생으로 이제 나이가 많은데 네. 이 선수의 입지를 좀 봐야 돼요. 어떤 입지냐? 중국 내에서의 입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리징양의 네임밸류가 장외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대중적으로 엄청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뭐 김동현, 그러니까 약간 추성훈 같은 추성, 예. 그런 네임밸류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치고 올라오는 다크호스랑 경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리징양 그쵸, 입장에서는 네. 자기 인지도를 깎아가며 랭킹전도 아니고 본인이 무조건 깎이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시 튀겨 올라서 랭킹전으로 다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면 밑에 올라오는 애들한테 방어전을 한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의 입장에 대한 방어전을. 근데 리징양은 그런 입장이 또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배가 불렀다. 마지막 마무리만 잘하면 되는 상황. 어떻게 보면 정찬성 선수가 할로웨이를 그렇게 원했던 것 같은 어떤 그런 상대를 좀 말년에 좀 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고석현이라는 신예, 더군다나 지금 치고 올라오고 위험한 신예를 굳이 잡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UFC가 막 그렇게 강하게 압박할 것 같지도 않아요. 리징양이란 카드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서 쓰는 게 제일 좋고 리징양이 좀 이길 만한 그림 좋게 이길 만한 상대를 좀 잡아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 아니면 네. 아예 이제 정찬성 선수처럼 아, 도전하는 느낌으로 좀 더 위에 있는 사람. 위치도 그렇고 인지도도 그렇고 그런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리징양이 지금 어떤 중국 UFC 파이터의 선구자 같은 입장이고 위치고 그리고 중국의 숲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중국어로 따로
중계할 때가 있어요. 현장에서. 아시아 대회 같은 경우는 거기 해설자입니다. 그 잭슨빌 대회 때도 오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그쵸. 리징양이 그때도 왔어요. 와서 중계를 했었어요 따로. 그리고 기자석에 앉아가지고 질문도 있잖아요. 그 질문하시고 나서 아니, 손 들어가지고 제 앞에 있었어요 리징양이. 기자석에 앉아 저희 있어가지고 앞에 있었잖아요. 질문을 하는데 그 당시에 리징양의 최근 경기가 함자트 치마에프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쌀배달 당했어요. 완전 완패했는데 그 경기는 그 경기고 리징양은 방송인 같은 느낌이어서 치마에프한테 더 적극적으로 막 질문도 하고 막 그런 그림이 이색적이었는데 여하튼 그 리징양의 그런 중국 내 입지를 생각하면 고석현 선수와의 경기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긴 상성도 좋지가 않네요. 치마에프랑 경기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네. 탄탄한 그래플러인 고석현 선수가 좀 꺼려지겠죠. 리징양 입장에서는. 그래서 고석현 선수의 매치업을 UFC가 제안했을 때 피하지 못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네임밸류가 좀 있는 사람이 고석현한테는 제일 좋지 않겠냐. 테플로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근 전적과 뭐 이런 것들을 수치화시켜서 랭킹을 매겨줘요. 그게 뭐 절대적인 가치라고 보긴 힘들어요. 기준이라고 보긴 힘들지만 참고로 봤을 때 이번에 그 오반 엘리엇이 높은 위치였잖아요. 맞아요. 그걸 잡아내면서 전 세계 웰터급 랭킹 중에 35위가 됐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전 세계 웰터급에서 35위예요. 그 주변에 누가 있냐면 라파엘 도스 안주스, 하파에우 두스 안주스 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석현 선수가 36위. 그러니까 그 정도 있고 거기 30위권에 뭐 산티아고 폰지니비오 네네. 과거의 랭커였던 웰터급 파이터들이 엄청 그러네. 있단 말이에요. 예. 니콜라스 달비 막 템바 고림보 막 지금 떠오르는 상대들 그런 상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석현의 입장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 그런데 상대들은 피할 수 있으니 오히려 지금 내리막이어서 연패인 네임밸류 있는 선수가 어떻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하파에우 주스 안주스. 예. 괜찮아 보여요. 예. 알렉스 모로노. 알렉스 모로노라는 또 선수가 있어요. 뭐 주스 안주스보다는 예. 좀 네임밸류가 적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티아고 푼지니비오도 있고 그리고 이 선수도 괜찮아요. 엘리제우 잘레스키 도스 산토스. 이 선수도 과거에 랭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 위주로 좀 잡으면 어떨까? 과거의 랭커. 그게 고석현 선수의 실력 증명 및 네임밸류를 인지도를 세계에서 빡 튀기는 방식이다. 방법이 될 것 같다.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안주스 괜찮은 것 같아요. 안주스. 네네. 안주스 성적을 보니까 지금 네. 3연패, 맞아요. 3연패고요. 2024년 10월 이후로 경기가 없네요. 그때 마지막 경기가 제프닐 다리 부상으로 끝났네요. 중간에 허무하게 네. 이제 끝나 버렸죠. 안 받을 수 없는 상황.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UFC 입장에서는 언밸런스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파엘 도스 안조스 같은 경우는 파이트머니가 엄청 셉니다. 맞네요. 활동을 네. 오래 했고 챔피언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몇 억 정도를 줘야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주면서 이게 맞겠느냐? 그러니까 그 노림수가 맞겠느냐? 근데 UFC 매치메이커 입장에서 고석현은 키워야 돼. 맞아요. 한국 시장 중계권 방어해야 돼. 높은 가격으로. 라고 생각한다면 고석현을 좀 띄우기 위해서라도 언밸런스한 이 파이트머니 입장에서도 한번 뭐 추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박준용 선수 이제 9번째 승리를 거뒀는데 네. 10번째 승리 도전 상대가 누가 될지 과연 이제는 좀 랭커랑 할 수 있지 않을지 팬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박준용 선수 사실 저희 인터뷰했을 때 뭐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좀 랭커 어필을 해야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다. 근데 아쉽게도 그런 인터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요. 옥타곤에서. 어쨌든 UFC 입장에서 이제는 랭커를 붙일만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도 아마 한국 사람들도 역경을 딛고 뭐 이뤄낸 승리 맞아요. 이거에 대해 감동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마 UFC 입장에서도 나름 이게 박준영이라는 사람이 단단하구나. 그런 상황에서 전략을 바꿔가지고 승리한다?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 랭커를 한번 던져줄 시기는 왔다.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중계권 협상과 뭐 이런 걸 봤을 때 국내 선수들의 어떤 입장을 좀 위치를 올려야 되는 거니까
제일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음. 근데 저번에 우리가 끝나고 나서 미들급 랭킹을 쭉 둘러봤잖아요. 너무 빡빡하잖아요. 너무 빡빡합니다. 이번에 미들급 랭킹이 바뀌었잖아요. 큰 변동은 없어요. 그리고 미들급 일정이 아시다시피 다 잡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랭커들이 다 잡혀 있죠. 맞습니다. 일단 12위 데리더랑 로버트 위테커가 7월 아부다비에서 경기를 하죠. 그리고 7월 UFC 318에서 11위 브랜드 앨런 대 12위 마빈 베토리, 그리고 14위 로만 코필로브 대 13위 파울로 코스타, 그리고 8월에 UFC 라스베이거스에는 9위 로만 돌리체 대 앤서니 에르난데스. 예, 이렇게 랭커들이 경기가 다 잡혀 있고 네. 아부스 마고메도프만 경기가 없어요. 그렇죠. 네. 러시아 혈통이에요. 이름만 봐도 프로 끝나니까. 맞아요. 마고메도프 아니겠습니까? 근데 독일에서 활동하는 파이터고 뼛속까지 레슬러고 상성이 굉장히 좀 나쁠 수도 있고 찐득찐득한 선수라서 전적이 28승 1무 6패거든요. 최근 또 3연승이고 아부스도 만만치 않다. 아 어렵죠. 네. 어렵다. 지금 비어 있는 랭커 스케줄 없는 랭커가 아데사냐하고 아부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루딘 이마보프하고 카이유 보알류도 맞아요. 어젠가 네. 발표됐잖아요. 네네네. 없어요 지금 랭커랑 붙을 만한 선수가.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박주영 선수가 눈에 어떤 상처를 좀 많이 입었잖아요. 맞아요. 아나골절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밀 검사를 받아본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지켜봐야 되겠는데 메디컬 서스펜션이 좀 잡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미들급 지금 상황은요 막 셔플 단계예요. 이 랭킹 자체가 엄청 섞여일 거예요. 아마 9월까지 8월만 돼도 엄청 섞여 있을 거예요. 승패가 갈려지고 그때 뭔가 콜아웃이나 이런 걸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출전이나 이런 걸 보고 7, 8월에 구도가 나올 상황을 보고 진 선수를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부스도 사실 3연승이어가지고 네. 받을 이유는 없네요. 사실. 아부스는 이기고 있으니까 위에 랭커를 준다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 어떤 명분상. 그래서 박준영 선수가 여기서 받아 먹으려면 진 선수. 예를 들면은 파울로 코스타하고 로만 코필로프 여기서 진 선수. 예를 들면 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야 현실성이 있다. 마빈 베토리 브랜드 넬런 경기 패자도 괜찮고 나머지는 좀 너무 위여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거는 보니칼. 보니칼. 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보니칼을 얘기하는데 보니칼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니칼이 FRM이에요. 아. 같은 에이전시예요. 근데 에이전시의 특징이 있어요. 네. 이리디움 같은 경우는 선수가 워낙 많아. 그래서 같은 소속사들끼리 막 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치메이커한테 이렇게 붙여보는 거 어때? 라고 제안을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FRM 같은 경우는 같이 그렇게 붙이는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FRM이나 뭐 도미넌스 MMA 같은 경우, 도미넌스 MMA 같은 경우는 타이틀전 아니면 잘 그렇게 안 붙여요. 그러니까 같은 진짜 중요한 경기 때는 알리 압델 아지즈가 붙입니다. 네네네. 하빕하고 저스틴 게이츠가 그런 경우예요. 근데 FRM은 그렇게는 안 붙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만약에 보니커라고 박준용하고 어떤 중요한 뭐 타이틀 도전자 결정전이라든가 되게 중요한 길목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 FRM이 추진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한 명은 떨어져야 되는 건데. 맞아요. 예. 아니 전략적으로 생각하면은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둘 다 이기는 경기를 하고 싶지 누가 한 명이 지고 한 명이 이기는 경기를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카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가스텔럼은 어때요? 가스텔럼, 네. 스텔럼 괜찮다. 그렇죠. 저는 이름값이 있는데 네, 조금 기량은 하락세인 선수들. 가스텔럼 괜찮다. 그 생각 못했는데 네. 가스텔럼 괜찮습니다. 랭킹에도 없고 네, 웰터급에서 미들급으로 이제 그쵸. 올라왔고 최근에 또 지기도 했고. 맞아요. 마침 이 시기도 비슷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박준현 선수와 고석현 선수의 다음 경기를 기대해 보고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